사유화된 예비후보 검증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입장과 문제점 지적입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측근의 성희롱 발언 징계 수위에 대해 한 발언이지만 정작 심하디 심한 것은 공천의 첫 단추인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반칙과 불공정이 격심하게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의 핵심이자 가장 공정하고 절대 투명해야 하는 공천은 정작 시작도 하기 전에 분탕질에 난리 법석이 난 것입니다.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그야말로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일 뿐입니다.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는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그동안 별 관심도 없었고 존재감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는 후보자 검증위가 아니어서 기술적이고 기계적이고 계량적인 그런 기술적 미시적 판정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인들이 관심도 그리고 후보자들이 크게 그 관심도 가질 만한 그런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예외였고 공천 과정만큼이나 엄청난 부작용과 그 소란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특별히 그 존재감조차 없던 예비 후보자 검증위가 공관위 출범도 전에 그 관심을 모으고 시작도 하기 전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이런 괴이한 현상에 대해서 여러 언론인들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건강성과 민주성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 그 절차부터 특정인과 특정인의 계파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불공정과 반칙, 특혜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증위가 특정인과 특정 계파에 의해 사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검증위원장을 맡은 것이 의정생활 8년간 최고의 업적인 양 지역의 현수막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도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반칙을 휘두르며 경선을 피해갈 수 있는 자리를 맡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절함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과 지역민들은 진짜 검증받아야 할 사람을 검증위원도 아니고 검증위원장까지 시켜놓고 저렇게 자랑까지 한다고 당과 당사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분위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신의 검증을 피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하여 검증위원장을 맡더니 전략기획위원장이 맡아왔던 공천심사위의 간사 역할까지도 꿰찼습니다. 불행하게도 국민의힘의 비판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가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결정이라면 아마도 대표로서 결정한 최악의 결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과도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국민과 당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말했던 첫마디입니다. 명언이고 옳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비 검증 과정의 기준과 결과를 보면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떡잎부터 노랗고 글러 먹어버린 것입니다. 예비 검증위의 첫 작품은 윗선인 사무총장에게 무리하게 단수 공천을 헌납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경쟁 출마자가 있는데도 두 번이나 연속으로 단수 공천되는 사례는 정당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오히려 당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공정성을 과시하기 위해 경선의 형식이라도 만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관례를 깬 것은 예비후보자 검증위원장의 셀프 단수 공천을 만들기 위한 자신의 사전 정지 작업이자 상납 행위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지역구의 구청장 출신 예비 후보자도 함께 잘라냈습니다. 정의찬 씨의 경우 사면복권 됐다고 적격 판정을 하고 난 뒤에 특정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일자마자 실수였다면서 몇 시간 만에 부적격으로 번복했습니다. 살인사건과 관련된 사면복권, 이것이 과연 실수로서 그냥 간과될 수 있는 정도의 조그만 사안인지, 그렇게 이 사안을 처리했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능력이 없거나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책임지고 당사자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의 본인의 말처럼 결정 변복이 실수의 결과라면 위원장이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몇 시간 만에 번복하고 그냥 물러난다는 것은 공당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또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의찬 씨 건의 경우도 역시 자신의 경쟁자에 대한 사면복권 효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첫 번째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한동훈 정권을 만드는데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부주의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100일에 가까운 먼지털이와 별건 과잉 수사, 그리고 수년에 걸친 재판으로 엄청난 죽음에 이르는 그런 힘든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의 수사를 석 달 가까이 표적 수사를 받으면서 2번의 구속영장 기각과 15건의 기소 가운데 12건의 무죄, 단 하루의 실형도 없이 선고실효라는 사면복권으로 가까스로 피선거권과 함께 시민권을 회복했습니다. 과연 정치인 중에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의 장기 수사를 견뎌내고 회생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과연 오늘날 몇 명이나 될까? 저는 많은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저는 누구보다도 단단한 검증을 거쳤고 선고실효라는 원천무효의 사면복권으로 명백하게 피선거권을 회복했다고 당당하게 자부합니다. 예비검증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에 대사면이라 하면서 탈당과 음주운전 등 당규상 부적격 사유자를 대량 적격 심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검증위원장의 셀프 단수 공천을 위해서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사면복권은 원천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이 최하위의 헌도 아니고 당규에 의해 무시된 겁니다. 이와 같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기초적인 상식이 무너진 이런 민주당의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 뇌물로 유죄를 받고 실형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이미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적격 판정에 대해 시비 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형 판결은 살리면서 사면복권은 역차별하는 것은 분탕질이자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형을 받은 사람도
기소된 사람도 실형받고 재판 중인 사람도 모두 적격으로 판정하고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의 경선 부담을 알아서 정리해주는 아첨의 대가로 자신의 지역구 경쟁자들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당규에 부적격으로 명시해놓고 강조해왔던 음주운전도 기소되어서 재판 중인 사안도 실형을 받은 사안도 그렇게 모두 무죄가 안 되지만 사면복권만 무죄가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날의 민주당의 모순된 단면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지도부 인사들은 오히려 국민과 당원에게 판단을 맡기는 경선을 솔선수범에 자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례였고 민주당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증위는 공정은커녕 오히려 유례없는 특혜와 반칙을 이신점심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 존재감 없던 예비검증위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꼴이 됐습니다. 이명백 교수가 공관위에서 일성으로 내놨던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예비 후보자 검증위로 인해 이미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의 정신을 말할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관용과 통합을 실천한 김대중 정신은 더 이상 입에 담지도 말아주길 바랍니다. 주요 당직을 맡은 현역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경선하자는 최소한의 당연한 절차조차 꼼수로 회피하는 것은 경선 패배를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비겁하고도 비루한 짓입니다. 심지어 지난 21대 경선도 현역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3자 경선으로 실질적인 전략공천과 다름없는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셀프 단수 공천을 공작한다라는 주민들의 비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구민의 경고를 무겁게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공천 초장부터 특혜, 반칙, 불공정으로 민주당이 자랑하던 시스템 공천이 완전히 농단당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은 민주당이 입만 열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랑했던 시스템 공천은 이미 반칙 시스템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농단의 책임을 묻고 정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 후과는 온전히 민주당에 돌아갈 것임을 충언합니다. 저는 2015년도에 민주당 6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저보다 3살 아래이지만 당의 경력은 제가 몇 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의 역사를 쌓아왔고 민주당의 정통성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흐려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참다 못해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됐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